6월 6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와 실적 개선으로 급반등했습니다. 유로존의 1월 민간 경제활동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국의 12월 집값 상승률과 1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개선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7%, S&P 500 지수는 1.04%, 나스닥 지수는 1.29% 상승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 에너지, 국가안보 등을 망라한 무차별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 감축은 일자리를 없애고 경기 회복을 더 늦추게 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재정 지출 자동 삭감 조치를 늦추기 위해 의회에 단기 예산안을 요청했습니다. 월세 때문에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반전세 세입자들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 가구를 대상으로 연리 5%에서 6%의 월세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친족기업 사이의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총수의 친인척이 사주로 있는 친족기업과 이루어지는 거래 현황을 대기업 집단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김보람입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1940선도 하회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연기금의 구원 매수 그리고 장중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결국 코스피는 1938포인트에서 마감됐는데요. 네, 코스닥도 개인 매도에 한 달 만에 다시 500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낙폭을 거의 만회했다고 합니다. 경제지표 호조와 실적 호조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럽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 영향을 받아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 영향까지 2부 순서에서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마감과 함께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들어보고요.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순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는데요.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다시 한 번 더 매수 세력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투자 심리 자체는 살아있고요. 대신에 그만큼의 일격 자체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쉽게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호재거리가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지표가 좋아졌다는 거고 거기에 바탕에는 당연히 기업 실적 자체가 지금 안정되게 어닝 실적을 기록했던 모습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주택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집값이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나타냈는데 55.7포인트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 55.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55포인트는 상회하는 결과치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딘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하루 만에 어제 악재 자체는 또다시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14,000포인트를 못 넘었다는 점인데 장중에는 14,000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강한 흐름이 지속되는가 싶더니 거기에서 다시 저항권 움직임을 받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려고 하면 1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죠. 그만큼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신다면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 상승 마감 소식 이외에 국내 증시에 오늘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저번 주 같은 시간일 거예요. 예. 그때도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재방송이 아니고요. 중국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또 중국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죠. 서비스업 예. 지수 자체가 5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다시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지 않았나. 그만큼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당연히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호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일봉상의 화면인데요. 우리가 일봉상의 화면을 보실 때도 항상 몇 번의 내리막이 있던 반면에 추가적인 낙폭이 있었을 때는 또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추세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상황으로 갭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예. 도치가 형성이 되고 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상태까지 내려간다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자체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겠고, 일단은 매수 세력 자체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네. 우리가 분봉상으로 한번 넘어가서 같이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요. 어제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던 게 1시 부근이었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선 자체를 하단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일부러 좀 누르는 모습이 좀 포착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어느 정도 미량의 매수세를 보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유의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소비 다시 한 번 더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춘절 앞두고 있고, 어제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네. 매장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마케팅이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관련 업종을 한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매출이 부진하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아실 거고, 지금 1분기 우리나라 설날 효과는 상당히 미진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인 관광객을 유입을 시켜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쪽으로 시선을 바뀌면서 네. 어느 정도의 효과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문이 좀 막혔는데요. 그런 부분, 그래서 유통이라든지 소비, 그리고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춘절 앞두고 이 소비 관련 수혜줄 찾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데요. 여행 카지노 말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망한 업종 어디 쪽으로 보시는지요? 네,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네. 유통주가 가장 좋았겠죠. 하지만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신고가를 대부분 다 달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잡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그만큼 담력이 좀 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 종목 또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상당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눈빛을 안겨주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단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을 한번 보신다면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를 눈여겨보실 수 있겠고, 그만큼 연기금의 매수세를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몇 안 되는 매수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우리가 16,000원대까지 내려왔던 계기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주 워커힐 합병 효과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서울 워커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 부진이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일본인 관광객 감소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에 돌아가는 돈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영업이익이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더욱더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상쇄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춘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인 관광 유입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수 있겠고요. 그만큼 뭐 제주 워커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워커힐에 대해서도 매출처를 우리가 좀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기업은 실적으로 말하는 거죠. 파라다이스의 1분기 실적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적을 올릴 거라고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지선 자체를 16,000원대에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가는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변곡점을 한번 뽑아보자면 지금 19,900원에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현재 19,900원에서 20,000원 그 사이가 지금 변곡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급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가를 조금 열어놓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적정 주가 자체는 19,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9,500원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단가를 조절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 같은 경우에는 18,5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21,5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춘절 기대해보면서 오늘 파라다이스 카지노주 뽑아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관심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9일 추천해 주셨던 코데즈 컴바인, 현재 1840원까지 어제 올라왔던, 장중에 올라왔던 모습인데요. 목표가가 1650원이었습니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뭐 어제도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그 상한가 친 날 다음 날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강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강해지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장중에 이제 어제 다시 또 매수가 들어와서 장중에 9%까지 상승세를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일단 뭐 종가는 6%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더 강세를 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이제 M&A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하고, 그 다음에 전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는 사실 지금 안철수 관련주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 인맥 관련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리스크가 많고 고가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치면은 지금은 M&A하고 전쟁 관련주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대형주나 일반 우량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마저도 대응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또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그 테마 쪽에서 종목군을 찾는다라면 그런 개념이고요. 이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오른다고 해서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은 좀 아무래도 부담스럽고요. 새롭게 부각되는 또 M&A 관련주나 아니면 또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신다면 그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사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중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거치면은 자리가 한번 좋을 경우에 재공략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AS 받은 이후 AS를 다시 한번 받아봤는데 일단 월요일 AS 내용과 비슷합니다. 반등 나왔을 때 지금쯤 바로 정리하시는 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쟁 관련주, 방산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북핵에 대한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부각되면서 방산주나 전쟁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이 전쟁 관련주가 항상 오름세를 탈 때는 증시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전쟁 관련주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썩 반가운 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군들이 어떤 하나의 축을 형성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좀 단타의 대응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핵실험 날짜가 나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있고요. 아마 얘기로는 지금 설 이전에 아마 주 후반 정도에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변 국가의 압박도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올라설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불확실할 때 가장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아니면 끌어당기는 주가 조작 세력들이나 아니면 작전 세력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정치 관련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인맥 관련주도 있었고 문재인 인맥 관련주도 있었고 안철수 관련주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건 역시 안철수 관련주였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출마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었고 또 결국 그 뒤에 행보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많았던 거죠. 그런 점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면들 때문에 이 전쟁 관련주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주가가 얼마나 덕을 보겠습니까? 솔직히 전쟁 나면은 주식이고 뭐고 다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전쟁 관련주라는 의미 자체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그냥 심리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불분명한 요소를 가지고 자꾸만 주가를 끌어올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자꾸만 매수를 더 들어오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종목별로 좀 가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가장 빠른 진행을 보이는 것이 빅텍입니다. 역시 방산업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출렁임이 참 상당히 심했습니다. 거래량도 대량으로 터지고 출렁임도 심했고요.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제 이런 자리들이 조정이 나올 때 보면은 적극적으로 공략 포인트를 노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응 자체는 그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타이밍에 장중의 변동성을 노리지 말고 종가쯤에 가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보고 상승이 강하면은 짧게 위로 차익 실현을 하고 상승이 약하면은 바로 끊어버리는 이런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그 밖에 이제 스페코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스페코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서 후발주자 형태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빅텍 다음으로 스페코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과거에 해룡 실리콘이었던 HRS 같은 종목도 있긴 한데 지금은 주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진행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 관련주, M&A 관련주 그나마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관심 업종으로 전쟁 관련주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M&A 관련주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쟁 관련주는 아니고 M&A 쪽으로 포커스 맞춰졌습니다. 안암정보기술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내용이 뜨면서 주가의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선 상태는 아니고 이제 상승을 막 하려는 시점에 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저께 상한가를 한번 가고 어제 장중에 매수가 한번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돌파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 종가 가서 무너졌는데 이런 형태라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그다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 관리만 좀 철저하게 한다면은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750원에서 1,775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그 상승하기 이전 수준인 1,500원 정도를 잡는데 바로 깬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깨고 난 다음에는 약간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시면은 손실 가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M&A 관련주 아남정부 기술에 대해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부람 연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예상하셨던 대로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장중에는 1930선도 이탈했었는데 그나마 301선 지지를 받고 낙폭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 가능할까요? 예, 오늘 반등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주가가 이번에 주가 하락이 제가 이제 방금 김부람 연가님이 말씀드렸죠. 300일 이평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0일 이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가가 지금 11일 평과 5일 이평이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죠. 11일 평과 떨어지는 칼날인데 제가 볼 땐 일단 11일 평과 이제 5일 이평에서 굉장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자체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 때 2,000포인트죠. 두 주 전에 2,000포인트 때 1920을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어제 저도 20 가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역 앞에 저도 자리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장 자체가 반등을 합니다만은 반등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그 반등 자체가 이번에 굉장히 팔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반등 자체가 이번에 한 25에서 한 30포인트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굉장히 특히 선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잡고 물량을 줄여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최근에 이제 피봇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시는데요. 피봇 공부하실 분들은 화수일 저녁에 인터넷 강좌가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들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문자 서비스도 다시 개시하니까 여러분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승하더라도 1950포인트 살짝 얹어가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가 폭등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뜨지 않는 그런 모양이고 종가는 제가 볼 때는 한 1940대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 갭 상승할 때 여러분 추격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물 이야기 안 하고 뭐를 할 게 없어요. 선물 이야기 할 게 없다 이래 보는데 고객의 특금이 요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특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그만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물이 이제 외국인들이 3조 4천억 사상 최고죠. 3조 4천억 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계속 뜨던데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선물에 기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오늘 다 떴지만 제가 볼 때 종가가 우리나라 캔들은 제가 볼 때는 음봉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갭 상승할 때는 일단 어제 저점에 사신 분, 저 말 듣고 저점에 사신 분들은 일단 매도 후에 한번 재매수 시점을 잡아도 충분히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자체가 사실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거의 265 매물대에서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거의 500만 원 깨진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기관이 매수했던 가격이 258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주가가 150만 원 깨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관들 매수했는 거는 매도 기회가 있겠지만, 개인들의 매수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매도 기회를 안 줄 걸로 예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오늘 기관의 선물 액션, 그 기관들이 지금 선물을 오늘 주가 오르면 다 먹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선물을 만약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뜨지만은 기관들이 선물을 매도한다면 오늘 이 단기 또 꼭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에 이제 서울경제 인터넷 치면 서울경제 TV 치면 수익을 말하 나오는데 거기에 다 한 주 전에 다 브리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수익을 말하더라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최근에 이제 원화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원화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장도 이제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 안정적이라는 것에 주가가 반등하는 안정적이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21일평이나 201일평 그리고 또 단기 21일평 자체가 워낙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장 자체는 제가 볼 때 301일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장 자체가 한 번씩 불쑥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지 추가적으로 뜨는 그런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OBV를 봤을 때 장 자체가 크게 반등하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요즘 작가들이 항상 주식 뜬다 했는데, 특히 이제 2000포인트 2주 전이죠. 이때 2000포인트가 2200 같은 그런 방송, 검은 토마다 이런 전문가들은 그건 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제가 분명히 20B를 볼 것이다. 1920은 어제 1920을 봤거든요. 봤다는 말은 주가가 1920을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301 이평을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봐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이번에 주가 상승이 여러분 30일 변곡점이죠. 33일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인데, 그러면 주식 자체가 중일을 맞이하고 또 300일 정도, 30일 정도인데 지금 주가의 하락이 26일입니다. 그러면 4일 정도 되면 주가 하락이 완성된 걸로 보는데, 4일 후에 주가가 이제 앞에 구름이 변곡점이겠죠. 앞에 구름이 바뀌는데 그 변곡점 자체가 그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면 괜찮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변곡도 나올 수 있다는 전제를 항시 두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고 짧게 치시고 자신 없는 분들은 그대로 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일목균형표 안 배우면 바보 된다 했는데요. 선행 스팬2에서 지지받았죠? 이 선행 스팬2가 이번에는 하필이면 300일 이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이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전환선까지 반등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1950 이상에서는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면 장중에도 저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장중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다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점 매도하면 저점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블루칩 종목 갖고 계신 분, 옐로우칩이나 블루칩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나가 굉장히 고생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더 적게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빠질 때 적게 빠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너무 이 블루칩에 대해서 민감해. 그래도 블루칩을 하셔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칩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블루칩에 치중하는 그런 모양, 물리더라도 굉장히 치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주가 여러분 구정이죠. 조상님 차례상에 비록 물 먹었더라도 우량주 장고장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에서 불쑥 오르는 잡주하면 잡론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량주들이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량주들을 여러분께서 지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은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드리지 않냐면 이미 개인들이 뭐 코피를 질질 흘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성질낸다고 여러분이 풀리는 그런 모양이 아닐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은 다른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선물 동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물 동량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보시면 오늘 모든 것이 만사에 형통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개인 전 기관의 선물입니다. 기관의 선물만 정확히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선물에 따라서 여러분들 움직임만 보시면 됩니다. 기관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산다면 오늘 주식 팔 필요 없습니다. 반등이 굉장히 클 거고 제가 볼 때 기관의 선물을 매도한다면 오늘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오늘 주가가 11일평, 5일평에 부딪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점에 한번 파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요즘엔 자신 없으면 그냥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갭 상승은 음봉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기관의 오늘 선물 동향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도 추고 굉장히 이제 구정이 가까우는데요. 혹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떡을 살 때나 아니면 뭐 부채기를 좀 하더라도 조금 더 하셔가지고 주위에 어려운 분들 나눌 수 있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내 많이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추천주는 현대그린푸드입니다. 예. 네,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한 회사로 식자재 유통, 급식, 도소매 유통 등 7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식자재 유통, 도소매 유통을 하며 관련 업체 중 3위를 기록 중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보율이 약 2,400%인 우량한 회사입니다. 현재 외국인도 꾸준히 매수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한 달 전부터 외국인이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이고요.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입니다. 매수가는 21선 지점인 16,300원에서 16,900원 사이로 두 번호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8,3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매도가는 16,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 흐름상 단타 종목 한 종목 더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요즘 들어서 시장도 안 좋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네. 단타할 종목을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준이 500만 원 이내로 단타나 단기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차트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도 좋지만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선에서 단타를 가볍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인데요. 한국신용정보의 기업 소속 계열사로 현금 인출기 ATM 관리 사업과 현금 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TM 관리 사업은 한국 최초로 시장을 개척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약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매수가는 현재 바닥을 잘 지지하고 있는데요. 2,100원에서 2,250원 사이로 분할 매수하십시오. 목표가는 2,5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수익이 나시면 3%, 5%, 10% 선에서 분할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2,050원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호가창을 보니까 거의 상 근처 와 있는데요. 저희가 종목을 미리 하루 전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효과 때 보합선이나 2, 3% 정도 상승했을 때는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차분히 기다리면서 시간을 잘 보내시는 것도 주식 투자의 한 기법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즐겁게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2월 6일 수요일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IBK투자증권은 SK텔레콤 투자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19만 원인데요. SK텔레콤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마케팅비 감소가 수익 개선에 직접적인 이유였는데 올해 1분기에도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 비통신에서 성장이 투자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종목은 LG유플러스인데요. 투자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1월 말 LTE 가입자는 약 450만 명, 전체 가입자 중 LTE 비중은 45%에 도달하면서 2013년 올해 무선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9.8%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양증권입니다. 플렉스컴인데요. 플렉스컴은 국내 FPCB 업체 중 유일하게 베트남에 진출한 상태며 최근 신주 인수권 부자체 발행을 통해서 베트남 공장 증설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 확대에 따른 증설인 만큼 장기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하이트진로 꼽았는데요. 2013년 하이트진로의 연결기준 조정 영업이익은 76.2% 증가한 2,481억 원으로 맥주와 소주 모두 3년 연속 영업이익률 하락에서 벗어나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전망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46,000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LIG투자증권입니다. NC소프트 꼽았는데요. 1분기는 길드워2 패키지 매출 감소로 전분기 대비 실적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요. 하지만 중국 진출이 가시화되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면서 투자 관점은 바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IBK투자증권 연결해서 박성환 매니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 자동 감축 연기를 위한 단기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의회 예산국은 미국이 올해 재정 적자 5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미국 12월 ISM 비제조업 55.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유로존 1월 PMI 서비스가 48.6을 기록하면서 또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독일의 1월 PMI 서비스 지수와 스페인 1월 PMI 서비스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유로존 PMI 등 경제지표 예상치 상회와 그리고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미국 주요 증시 역시 경제지표 예상치 상회로 약 1% 상승을 했습니다. 전업종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애플이 3%대 반등에 성공하면서 기술주 상승을 주도했고 전일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유틸리티와 통신주는 금일 상대적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유로존 리스크로 인한 조정폭이 과도했다는 판단에 미국 증시가 낙폭을 회복한 가운데 금일 반등할 전망인데요. 그러나 국내 증시에 대해서 낙관하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전일 일본은행 총재가 오늘 3월 19일 조기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면서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 주 개최되는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는 원화에 대한 엔화의 추가 약세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지난 4분기 일본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긍정적인 전망은 국내 경쟁업체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역시 약화시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PBR 1배수
기준에서는 하방 경직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IT, 자동차, 화학, 에너지, 건설, 은행 등 경기 민감 업종 대형주 저가 분할 매수와 그리고 경기 방어주 즉 제약, 음식료, 통신 서비스 등에 대한 단기 대응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오늘 종목 SK텔레콤이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사의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4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1% 그리고 전분기 대비 81.1%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매출이 LTE 가입자 증가와 자회사의 매출 호조로 증가하였는데요. 4분기 LTE 가입자는 753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32.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 비용은 전분기 대비 4.5% 감소하였는데요. 특히 마케팅 비용은 27.1% 감소하면서 매출액 대비 비중이 전분기 대비 9.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9월 말부터 시작된 보조금 실태 조사가 분기 내내 진행되면서 마케팅의 강도가 둔화되었기 때문인데요. 2012년 LTE 가입자는 증가하면서 그러나 비용도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012년 별도 기준 이동 전화 수익은 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는데요. SK 플래닛 등 자회사 매출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3.3% 감소를 했는데요. 수익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는 기본료 1,000원 인하와 그리고 LTE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3년도는 전반적으로 통신시장의 환경이 매우 가변적이라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마케팅 부분에서 LTE 서비스가 초기 연도였던 지난해보다는 대체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는 통신뿐만 아니라 비통신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9만 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942포인트로 한 0.2%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지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장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실적에 또 기반이 된 또 장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지급안이 확정이 되는 날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새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방안을 오늘 확정할 예정인데요. 일단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충안을 좀 제시할 만큼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많습니다. OCI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SKC, 그리고 하나생명, 그리고 BS 금융지주, 그리고 DGB 금융지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CJ ENN과 또 CJ CGV 오늘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해외 시장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류 업체인 랄프로렌 오늘 실적 발표 있고요. 또 세계 최대 신용카드 업체인 그 비자가 오늘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인 큰 이슈들은 여기서 이제 다 끝이 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대한 또 시황으로 또 넘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 있었죠. 1935포인트에 대한 기준으로 1960포인트 그리고 1985포인트 서로 위아래 진폭이 25포인트씩 1960포인트 중심에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주는 196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 시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0포인트를 중심으로 환율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은 좀 쌍바닥에 대한 형태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해외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도 좀 장중에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 갭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갭상승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먹을 게 없는 그런 장이 좀 나타나는 만큼 오히려 갭상승에 너무 연연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 코스피 그 수급 동향을 보면요. 최근 들어서
우리 연기금 투자자들이 좀 매수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기금들이 꾸준하게 그 순매수에 나오면서 구원투수로 지금 급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원화 강세와 또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이슈 등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그 자금 이탈이 또 지속되고, 또 여기에 연기금들이 행보에 대한 그 이목이 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연기금의 주식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일단은 보여집니다. 일단 매수 기조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연기금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점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연기금이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기전자, 그리고 유통, 그리고 화학주, 그리고 운수장비 순으로 많이 샀었는데요.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그 매매에 대한 포트폴리오 체제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업종과 통신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그동안에 소외되어졌던 업종과 또 경기방어주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안점이 바로 이거죠. 환율 변동성에 지친 시장에 변율과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통신주와 증권주와 금융주 섹터들을 사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의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주체가 바로 연기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에서 방어 주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연기금 투자자이고, 그리고 시장을 공격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 혹은 투신권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환율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기존 섹터 주도주였던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들은 시장에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혹은 박스권 트렌드를 그리면서 오히려 지수를 좀 묶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를 놓고 보았을 때 변동성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또 우리 시장의 일별 동향을 놓고 봤을 때 거래대금이 3조 원대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지금 뚜렷한 주도주도 없고, 또 뚜렷한 투자 주체도 시장에 지금 부재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환율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면서 이야기해드렸던 게 있죠. 환율은 1,050원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로는 반등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다. 사실 환율이 자리를 놓고 보면은 1,090원과 1,070원대의 밴드권 싸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지수가 환율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지수는 하락이 나올 것이고, 환율이 떨어진다면은 또 지수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좀 제한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로 이번 주의 흐름 자체는 환율에 입각한, 그리고 환율의 영향권이 없는 그런 업종들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최근 주도하고 있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 섹터들을 놓고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 이런 이제 그 기존 운수 장비를 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수급이 상당히 좋은, 또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쪽들, LCA라든지 혹은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업종으로도 보던가, 혹은 아몰레드 쪽으로도 지금 수급이 좋기 때문에 혹은 비아트론이라든지 이런 시장보다 강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있는 업종들로 접근한다면은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큰 무리 없이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잡아드리면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1930포인트 이하의 자리가 오면은 저가 매수의 자리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